안녕하십니까. 나린의 정영입니다. 오늘은 낙폭 과대에 따라서 지수가 약간 좀 반등을 했네요. 자, 강남구 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선 정우주입니다. 시장이 일단은 그동안 좀 어렵지만 이제 더 이상 큰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지호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공명 정주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제 어제 투매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일단 반등에 성공했지만 주 후반에 이벤트들이 몰려있죠. 아마 주 후반에 방향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나린이님. 자, 이 종합주가 지수라고 하는 거는 전체 대변을 하는 거죠.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5일선, 21선, 61선, 이동평균선 3개 이상이 역별로 들어갔습니다. 역별 초기. 역별 초기니까 하락 초기형이라고 그러죠. 어저께 낙폭 과대에 따라서 금일 약간 반등을 했지만 이것은 상승이 아닌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여지고요. 밑에 보시면은 투자 심리가 50 이하, 단기 지표가 50 이하, 고래 방향도 밑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이럴 적에 섣불리 반등이 나타날 때 뛰어 들어가는 것은 위험천만하죠. 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일봉은 우리가 항상 단기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주봉에서는 중기 관점에서 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주봉 상태에서 보면 현재 역별 또 초기로 내려와 있네요. 역시 일봉도 역별 초기, 주봉도 역별 초기. 현재 계속해서 하락 지속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역시 투자 심리 50은 지키고 있지만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단기 지표도 현재 보면 우하향 50 이하로 매도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고리 방향도 우하향, 그래서 중기도 우하향. 월봉 상태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에 추세는 살아있지만 내일이면 또 끝나죠. 이번 달이. 그래서 추세가 붕괴될 수도 있고 지지하고 갈 수도 있고 지나봐야 알겠죠. 자, 여기서 현재 항상 경계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코스닥을 좀 볼까요? 코스닥은 이미 벌써 추세가 붕괴된 상태에서 줄줄 흐르고 있고 어저께 낙폭과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역시 낙폭과대 반등성으로 보이죠. 이럴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 매수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섣불리 뛰어들어가는 것은 제가 항상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기다려보고 천천히 확인 매수 전략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구 선님. 네. 일단 바닥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을 잘 짠다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시장에 대한 그 큰 그림을 봤을 때 미금리에 대한 확장 재정 정책, 트럼프에 대한 재선까지의 압박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제 예정이 됐죠. 이제 0.25%포인트냐, 0.5%포인트. 일단은 그 폭의 문제일 뿐이지 금리 인하는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트럼프 재선까지 계속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전 세계 증시는 양원 형태를 띠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빠졌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세계 증시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만의 문제를 한다면 금방 여러 가지 이번 이제 8월 1일 날 이제 정부에서 바로 이제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죠. 거기서 이제 추경 편성에 대한 통과가 이뤄질 경우 다시 한번 장에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다면 현재 전략을 한번 차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월봉에 대한 전저점이죠. 이 월봉 차트에 대한 전저점 부근에 왔죠. 그러면 여기가 지지가 된다 안 된다?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현재 VX 공포지수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수급도 그래요. 수급도 문제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수급이 문제가 없는데 코스닥에 대한 좀 일시적 수급이 좋지 않다 보니까 순간 좀 투명이 났지만 거래소 쪽의 형격인 코스피에 대한 수급이 양호하다는 관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려라고 했지만 그 우려는 개인만 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개인만 계속 팔고 있지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특히 외국인들이죠.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런 우려감은 너무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저점 부근에서 한 번쯤 도전이 가능하다는 거지 꼭 지지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취매성 가능권 혹은 굳이 안전하려면은 확인이 돼야 되겠죠.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하겠습니다. 확인 매매. 지금은 주봉상의 하단선 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좀 우리가 월말 효과라는 것에 대한 또 윈도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급격한 하락이 좀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 특징은
연속적인 하락 후 대응봉이 나면 보통 단기 저점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저점 그 월봉의 전저점, 주봉의 하단선 왔기 때문에 일단 금일 수급도 양호한 만큼 선취매 가능한 수급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똑같이 월봉의 전저점 부근에 장중 저점이죠. 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투매가 어제 급락이 나면서 대응봉 나왔죠. 줄줄 빠지다가 사람들이 이제 손실이 많이 나니까 확 급락하면 포기하죠. 손절. 그럼 다음날 바로 반등. 거꾸로 내가 팔면 올라가네. 바로 이런 거죠. 팔면 올라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게 이게 보통 단기 저점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바닥은 아닙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의 월봉의 장중 10월 달에 저점에 손절가 잡고 한 번쯤 선취매가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무엇보다 일단 이제 2018년도 10월 달에 저점 부근까지 코스닥이 내려와 있는데요. 아마 주후반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아마 주후반에 미국, 일본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일 일본 이제 규제, 우려감 때문에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급락세가 이뤄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제 대음선 나오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1,500억 가까이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전일에도 그렇고 오늘에도 그렇고 일단 환율,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일단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주후반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킬지 제외시키지 않을지 여기가 이제 중요한 또 이슈로 좀 보여집니다. 그 전에 있을 또 미국의 FOMC가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FOMC 일단 기대감이 내일부터는 좀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일단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100개월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전 저점, 일단 100개월 이평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무엇보다 이제 코스피가 이제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이 좀 이뤄진다라고 하면 코스닥도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견조하기 때문에 무조건 코스닥만 추가적인 급락세가 이어진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후반에 확인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른해님. 네.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유가 꼭 붙죠. 떨어지면 이유가 붙고 올라가도 이유가 붙고. 그렇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힘의 균형. 힘의 균형에 의해서 주식이 방향을 잡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은 경인 양행을 좀 볼까요? 제가 말했듯이 항상 주식은 힘의 균형, 힘의 논리로 올라갑니다. 자, 대량 거래된 날 종가가 전일 종가입니다. 오늘 강보합으로 끝났네요. 근데 아래 꼬리 소양선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5일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종가 개념으로 아래 꼬리 소양선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강세 신호라고 그래요. 또는 매수 급소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친인척이 또 매도했다라고 또 공시가 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참고만 한다. 뉴스와 호재학자는 참고만 한다. 힘의 균형 논리를 본다. 그러면 이제 어저께 대량 거래가 시연이 됐기 때문에 내일이죠. 다만 10원 이상만 올라가서 대기 매물대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역시 추가 상승세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내일 만약에 전일 저점 대비 오늘 강세 신호가 나왔다 하더라도 내일 10원 이하로 내려오면 단기 조정을 또 암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식이 밀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격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격이 짧기 때문에 현재 또 우리가 이격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이게 짧아서 조정은 짧을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고래기법에서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상승세를 안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0, 투자 심리가 50이야 거래 감소, 50에는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지표가 선행성 지표인데 이 선행성 지표가 맞지 않습니다. 현재는 대기 매물대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연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오늘 거래가 좀 죽었습니다. 내일 만약에 거래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심리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요. 만약에 내일 마이너스로 내려온다면 단기 조정을 염두에 주시되 주봉 상태, 중기, 월봉도 장기, 주봉, 기준점, 주봉 상태를 보면 추세를 돌파했어요. 추세를 돌파했다라고 해갖고 그냥 가지 않죠. 추세를 돌파하면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점진적 상승세 5주선까지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역시 하나, 둘, 셋.
3주째 역시 중기 매도권이죠. 그래서 현재는 시가상 고점에서 바닥 저가 매수로 천천히 5주선에 내려오든가 아니면 상단 추세 지지받고 상수로 턴하든가 또 3바트가 현재 잘 맞고 있기 때문에 거래 증가 현상과 함께 이번 주가 끝나봐야 알겠죠. 모든 것은 일봉이 종가로 끝나봐야 하는 것이고 주봉은 주가 끝나봐야 합니다. 장중에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선 있죠. 상단 추세. 이것이 바로 상단 추세 지지선입니다. 중기적 관점에서 일봉에서는 단기, 주봉에서는 중기, 월봉은 장기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역시 상단 추세 이게 저항대입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현재 저항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제동이 걸리는 거죠. 네, 이럴 적에는 우리가 항상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고요.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 이럴 적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일단 현금 확보 이후에 부담이 없는 수량만 일봉에서 5선 매매로 이어가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장기를 볼 적에는 역시 괜찮아 보입니다. 현재는 단기 조정은 있어 보이되 중장기는 역시 관심권에 들어가는 종목으로 계속해서 유효한 그래서 그냥 5일선 매매는 유효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남 교수님. 예, 일단 우리가 지금 가장 핫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일본 간의 이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특징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일본 간의 이 규제가 수출에 대한 무역 보복이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장기화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해결 쪽으로 보고는 있긴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정확하게 맞출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만약에 해결 안 된다면 외국인들은 왜 계속적인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대한 감산을 안 하겠다라고 이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산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되겠죠. 또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을 안 하게 되면 이낙연 총리와의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의향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로 인해서 해결 가능성을 볼 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전 세계에 대한 반도체 공급 사슬망을 일본이 만약에 망쳤을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과 반도체 굴기로 인한 포기한 중국이 이 반도체 가격의 상승과 원활한 공급이 안 이뤘을 경우에는 중국이 굉장히 좀 화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화가 난 상태에서 일본의 불화수소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이 불화수소에 대한 원료도 또한 중국에서 갖다 씁니다. 거의 90% 이상을. 그렇게 되면 중국도 일본한테 또 보복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좀 미국에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한 타격을 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없는 거고요. 또한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갈수록 소비세가 인상이 되면서 내수도 문제가 될 것이고 미국 간의 무역 협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거기서 일본에 대한 엔저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문제점이 또 발견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장기화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일단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8월 2일 바로 일본에서 내각 회의를 통해 이게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가 일단은 되지 않을까. 여기서 바로 발뺀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가 되면서 뭔가 더욱더 분위기 고조되면서 여기서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배제를 일단 시킨다라고 한다면 일본에서의 어떤 한국과의 대화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 그리고 하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그 하순이나 중순에서 서서히 반전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일단은 그 화이트 리스크에 배제가 될 수 있다는 개념에 초점 맞춰갖고 현재 우리가 공략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어떤 종목일까요? 탄소 소비의 아진 산업이 일단 우리가 관심권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배제가 된다면 첫 번째 추가적인 보복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공작기계나 탄소섬이나 배터리 쪽, 전기차 배터리 있죠? 배터리 쪽, 2차 전지 배터리 쪽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지대를 통한 어떤 제재 혹은 AI 비롯한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차트상에서 우리가 아진 산업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회사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소섬유에 대한 중간재인 프리프레그에 대한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내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또한 화이트 국가로서의 배제 시 추가적인 분야가 왜 탄소섬유가 좀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수소차와 연결이 됐다는 거죠. 탄소 소재, 섬유 소재 같은 경우가
수소차 연료 탱커에 대한 소재로 이용되기 때문에 수소 산업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고 일본이 가장 전 세계에서 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 소재가 탄소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또 국산화를 해야 될 만큼 소재 관련주에 대한 공략에서 탄소섬유가 우리나라의 수소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8월 1일 날 현재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추경 통과가 이루어지면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산업 내지 소재 쪽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 핫하게 지금 당장 피부에 와닿는 건 소재 쪽이지 않을까. 그래서 8월 1일이라는 어떤 호재가 나올 거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아진 산업에 대한 위치를 파악해서 매매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봉 차트에서 거래가 최고로 터진 건 대량 거래 텄던 7월 26일 그거를 종가를 넘어서면서 5일선 회복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도 5일선 위에서는 상승에 대한 만약 적상변까지 양봉된다면 적상변 속에 상승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5일선 위에서는 상승 그리고 5일선 아래서는 일시적 조정에 대한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봉이 신저가 속에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이번 달 터지면서 20개월 이평선을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장기 상승 초기란 진입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초점 맞춰서 5일선 매매 이어간다면 좋은 흐름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정지우 전문가님. 예, 종목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나 OLED 재고가 소진되는 잘하면 10월 달 그 이후 전에는 어느 정도 일본의 규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빠르면 8월 초, 늦으면 이제 8월 아까 말씀하신 8월 말쯤에 어느 정도 규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키스트부터 제가 이제 종목을 먼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 키스트 같은 경우는 또 엔터 관련 회사 중에서도 SM그룹의 계열사죠. 일단 신작 영화 사자가 내일 개봉하죠. 일단 예매율이 사전 예매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이 최근 들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부터 721선을 이제 회복하고 있다는 부분. 차트를 봤을 때 오늘부터 아래 윗골이 중향선 일봉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수급 동향을 봤을 땐 오늘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70만 주에 가까운 이틀 연속 대량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키스트 같은 경우 일단 이 종목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예전에 작년도였죠. 최대 주주 대표이사 같은 경우가 삼자배정 유상증자 2,900원대에서 거의 한 10억 가까이 삼자배정 유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수급이 좀 중요하지 않나 또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보유 예수돼 있기 때문에 역시 기존 최대 주주 대표이사 세력은 이탈되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웬만하면 이제 오늘 저점이 이탈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선 저 밑에 있는 100개월 이평선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고 중장기 저항권은 5,000원대 초반대 부근을 저항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이 양호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 사자 어느 정도 이제 예매율, 흥행률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체크해 나가면서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종목은요. 또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 룽투코리아라는 기업인데요. 이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 영화가 아니죠. 일단 이번에 신작 게임 테라클래식 같은 경우가 사전 예약만 100만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만큼 최근 들어 이 플레이 위드 같은 경우가 또 신작으로 인해서 사전 예약 한 70만 정도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흥행을 하면서 점 상한가를 막 거의 한 5방, 7방 가까이 급등세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룽투코리아의 장점은 일단 재무 상태가 우량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역시 또 이제 흑자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투자 공고 종목 지정에서 해제가 됐죠. 그렇지만 해제가 됐다라고 해서 여기서 급하게 또 올라가면 경고 종목 재지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8월 13일 어느 정도 신작 출시 전까지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신작 출시하고 나서 이제 흥행 여부에 따라서 본격 상승 전환으로 이뤄지느냐 아니면 재차 하락으로 전환되느냐 8월 중순쯤에 어느 정도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근 들어 5월 달에 장내 매수세가 임원이 들어왔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721선을 이제 돌파,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721선 부근, 빨간색 라인선이죠. 이 부근 지지 여부를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면서 이번 달 장기 60개월 평선 돌파와 함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60개월 평선이 돌파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라인대를 일단 지지권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침체권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벗어났다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 룽투코리아 이제 향후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정고점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 부분은 10,000원대 후반대 돌파 여부를 또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종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강남권 손님. 네, 아까 나린이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식은 힘의 균형 그런 걸 잘 봐야 되죠. 근데 재료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로 가해주고 좀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것뿐이지 가장 중요한 건 수급과 힘의 균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C 솔믹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아진산업과 같은 메리트의 소재 관련주인데요. 월봉의 파라볼릭의 상승 전환 속에 대량 거래가 최근 수년간 최고 터지면서 대응봉을 넘어서기 때문에 월봉의 장기 상승 초기에 소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이어져야 될 만큼 타이밍상 이제 관심권에 들어간 만큼 5인선 매매 꾸준하게 이어간다면 이번 소재 쪽에 대한 추경 편성 이후에 투자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5인선 매매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나린의 전문가님. 자, 여기서 일지테크를 좀 볼까요? 우리가 주식을 항상 매수를 하려고 할 적에 또 매도를 하려고 할 적에는 다르지만 매수할 적에는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제가 잘 보는 것이 유보율, 부채 비율, 3년 연속 흑자냐 적자냐, 분기별로 흑자가 이어지고 있느냐 좋아지고 있느냐 이것만 간단하게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항상 전망보다는 차트를 보면서 현재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지테크를 보시면은 현재 하단 추세 근접하면서 첫 번째 양선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맞췄다 하면 차트에서 또 기본적 고래 기법이 있습니다. 720에서 위에 가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침체 구간이라고 그래요. 침체 구간에서 상승 반전 시도형이다. 이럴 적에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아직 맞고 있지 않습니다. 또 거래량도 늘어야 되는데 거래가 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항상 선매수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확인 매수라고 하는 경우는 5일선을 회복했을 적에 거래가 늘 적에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될 적에 3박자가 맞을 적에 우리가 상승세를 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좀 하나 볼까요? 자, 후성 같은 경우도 역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하단 추세 줄줄줄 내려오다가 현재 요거 대량 거래 날 요 선이 있죠. 하단 추세 여기가 바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오늘 이틀 동안 지지받고 내일은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첫 양선이 발생되는 거 보고 확인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제가 특별하게 내일 장중 공개 방송 통해서 실제 당일날의 주도 테마주 바로 뭐 상한가인지 급등이 될 수 있는 어떤 종목들의 어떤 위치가 어떤 종목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통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검색창에 뜨셔서 MTNW 치고 들어오시게 되면 내일 장중 실시간 공개 방송 통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이번에 지금 이제 TV 방송 이제 마감 이후에 8시부터 제가 저녁 8시부터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 드릴 테니까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주를 제가 설명 드려볼 예정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방송 끝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MTNW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미국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이 역시 이제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규제 우려감 때문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결되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린이님. 네. 현재는 종합주가 지수가 제일 대장이기 때문에 역별 초기 장세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항상 추가 하락 대비 경계를 해가면서 단타, 단기 매매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